지금 보이는 군함은 일본 구축함 히노키인데 일본이 191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모모급 구축함 4척 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정말 훨씬 전부터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당시는 정말 초기라서 구축함들도 전부 기준 배수량 1,000톤 이하였고 엔진 출력도 16,000마력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함 사진에 붙어있는 설명을 보면 장소가 1923년 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를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에는 중국 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함들이 이 당시에 중국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모급 구축함의 조금 뒤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모미급 구축함인데 이 사진의 함은 그 중 하나인 쿠리를 1937년에 찍은 것입니다. 모모급 구축함 4척과 모미급 21척은 태평양 전쟁 발발 시에는 이미 실전에 부적합해서 개전 전에 스크랩 처리되거나 이선에서 수송, 초계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 사진은 모미급 구축함 중 한 척인 타데인데 사진이 찍힌 시점은 1943년 4월이고 이때는 개명되어 제39호 초계정이었습니다. 사진 찍힌 모습이 좀 심상치 않은데 사진에 나와 있는 눈금은 잠수함의 잠망경에 있는 것이고 이 사진은 바로 미 잠수함 시울프에서 쏜 어뢰를 맞은 직후를 찍은 것입니다. 이 원 안에는 함체가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데 어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침몰한 모습도 시울프에서 찍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타데 제39호 초계정이 침몰한 위치는 대만 근해였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구리는 초계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태평양 전쟁 때는 역시 후방에서 초계, 수송 등의 임무를 담당했고 전쟁에서 살아남아 중국 청도에서 종전을 맞았습니다. 구리는 1945년 8월 22일 청도를 출발해 24일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 인천에서 출발해서 8월 29일에는 진해에 도착했고 9월 16일 무장 해제가 된 후 10월 4일 진해를 출항해 부산으로 와서 부산항 내에서 기뢰 제거 작업에 종사했는데 1945년 10월 8일 아직 남아있던 기뢰에 접촉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발전된 구축함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922년부터 25년까지 차례로 완공된 카미카제급 구축함 9척은 엔진 출력이 38,500마력으로 처음 소개되었던 모모급의 2배가 훨씬 넘었으나 무장 등에서 획기적으로 발전되지는 못해서 태평양 전쟁 개전 시에는 역시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급의 거의 모든 구축함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투를 경험했고 카미카제급 중 하나였던 하야테가 태평양 전쟁 개전 3일 후인 1941년 12월 11일 중부 태평양의 미군 근거지 웨이크섬 상륙작전에 참가했다가 미군 5인치포 사격을 받고 탄약고 유폭으로 두 동강이 나며 침몰했습니다. 하야테는 태평양 전쟁에서 최초로 침몰한 일본 구축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채널 구축함 열전 재생 목록 2번째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카미카제급은 거의 대부분 태평양 전쟁 중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일본 구축함의 모든 급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카미카제급의 뒤를 이어 1920년대 중반인 1925년부터 1927년까지 12척의 무츠키급 구축함이 건조되었습니다. 주로 이선에서 임무를 수행한 카미카제급과 달리 무츠키급 12척은 태평양 전쟁 중 거의 대부분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 카미카제급이 14노트 속도로 3600해리 항진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무츠키급은 항속거리가 4000해리로 늘어난 데다가 어뢰 발사관에서도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츠키급에서 최초로 침몰한 구축함은 키사라기로 방금 전 나온 하야테처럼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웨이크섬 공략작전에 참가했다가 웨이크섬을 지키던 미 해병 항공대 헨리 엘로드 대위가 타고 출격한 폭탄을 장착하도록 개조된 와일드캣 전투기로부터 떨어진 폭탄을 맞고 침몰합니다. 무츠키급의 나머지 11척도 1942년 10월부터 1945년까지 미군의 공격을 받고 전부 침몰했습니다. 웨이크섬 전투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은 이 영상 끝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츠키급 이후에 일본 구축함 전력은 중요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1928년부터 1932년까지 후부키급 구축함들이 건조되는데 특수하다는 뜻의 특형 구축함이라고도 불린 이 후부키급은 이전 구축함들과는 디자인부터 완전히 달라진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22년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로 일본 함대의 총 톤수에 제한이 가해지자 일본은 기술적으로 앞선 함들을 만들어 이 제한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 결과로 나온 구축함들이 바로 후부키급이었습니다. 후부키급은 조약에서 지정한 1400톤을 훨씬 넘는 1800톤에 가깝게 만들어졌고 이전까지 쓰던 120mm 함포 대신에 127mm 5인치 포가 탑재되었고 이전급과 비교해보면 포탑도 훨씬 더 튼튼하게 보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진 출력도 5만 마력으로 항속거리도 14노트에서 5000해리로 늘어났으며 함의 길이인 전장도 무츠키급의 102m에서 118m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 측 자료도 후부키급 구축함이 이전급과 완전히 다른 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후부키급은 일본함 후부키가 1928년 8월에 취역할 때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구축함이었으며 다른 나라 해군의 경순양함과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미 해군이 후부키급 첫 취역 6년 후인 1934년 6월에 취역시키기 시작한 페러거급 구축함도 엔진 출력, 속도가 후부키급과 비슷하거나 뒤지는 수준이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 1930년대 후반에 대개조를 거치지만 후부키급 구축함들은 1930년대를 지나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 해군의 주력 구축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후부키급 24척 중 태평양 전쟁 이후에도 살아남은 것은 2척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이후 취역시킨 구축함들은 앞으로 천천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일본 구축함 시노노메는 후부키급 구축함 24척 중 6번째로 1928년 7월 25일 사세보 해군 공창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시노노메의 한자를 보면 동운, 동쪽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 글자 그대로 동쪽 구름이라는 뜻 이외에 새벽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시노노메는 원래 이름이 숫자만 넣어서 제40호 구축함이었는데 따로 이름을 배정하지 않고 숫자로만 부르는 것을 장교, 수병들이 아주 싫어해서 따로 이름을 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노노메는 중일전쟁이 터진 후에 항공모함 소류의 제2항공전대에 배속된 적도 있고 1940년에 주로 중국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41년 4월 이후에는 주로 일본 내에서 훈련과 정비에 몰두했습니다. 시노노메는 제3수레전대 제12구축대 소속으로 태평양 전쟁 개전을 맞았는데 일본군의 말레이반도 침공작전을 지원하는 것을 첫 임무로 맡았습니다. 말레이반도 상륙부대 호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시노노메가 포함된 제12구축대는 보르네오 상륙작전 지원에 나섭니다. 상륙부대와 구축함들은 1941년 12월 13일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캄란만을 출발해 보르네오 섬 북부로 향했습니다. 이때 육군 상륙부대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1년 뒤 과달카날에서 츠지 마사노부와 마찰을 일으켜 전투 하루 전 해임된 가와구치 키요타케 소장이었습니다. 가와구치의 상륙부대는 무사히 1941년 12월 15일 보르네오 북부에 도착하는데 부대가 도착한 곳이 북부 해안가의 미리라는 곳이었습니다. 해군의 호의를 받은 일본 육군의 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15일) 밤과 (16일) 새벽에 걸쳐 상륙작전을 완료지은 일본군은 12월 17일 아침이 되면서 연합군 항공대 공습을 받게 됩니다. 12월 17일 오전 8시 시노노메는 미리 앞바다에 있었는데 상륙 호위 함대 다른 함정과 어떤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해당 해역으로 출발했고 이후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시노노메와 같은 후부키급으로 제12구축대 소속인 구축함 무라쿠모가 있었는데 17일 오전 9시경 발신자 미상의 전문을 받았고 그 내용은 비행정과 교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제12구축대 소속으로 인근 해역에 있었던 구축함 시라쿠모와 다른 여러 배들이 인근 바다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제12구축대 사령이 오가와 노부키 중자였는데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때는 이미 시노노메와 본대 간의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추측되며 오가와 중자는 오전 11시부터 구잠정을 이용한
인근 해역 수색을 명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오가와 중자는 수상정찰기와 구축함 무라쿠모를 동원해 더 먼 바다를 수색하라고 명했고, 곧 바다에서 단무지를 넣는 통과 해면에 뜬 중유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유물이 연합군이 아닌 일본함에서 나올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시노노메의 조난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투 중이라는 보고가 확실히 접수되지도 않았고, 인근 해역에서 부유물 이외에 생존자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은 채 제12구축대 시노노메는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시노노메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발신자가 정확하지 않은 비행정과 교전 중이라는 전문을 일본군이 받았을 때 그 전문을 보냈던 것은 바로 시노노메였고, 그 비행정은 보르네오에 주둔하고 있던 네덜란드 군 비행정이었습니다. 이 비행정은 네덜란드 정부와 계약을 맺은 독일에서 만든 것인데, 이 비행정은 1941년 12월 17일 오전에 적함종과 교전 중이라는 보고를 연합군 기지에 했습니다. 이 비행정은 총 1200kg의 폭탄을 양쪽 날개에 달 수 있었는데, 시노노메는 이 비행정에서 수평 폭격으로 떨어뜨린 폭탄에 맞았습니다. 명중탄은 2발 혹은 3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한 발이 후미 쪽 탄약고의 명중에 유폭을 일으켜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은 채 순식간에 침몰해버린 것입니다. 사사가와 히로시 함장을 포함한 228명 승조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발의 명중탄이 탄약고 유폭을 일으켜 순식간에 침몰되는 것은 이미 웨이크섬 전투에서 구축함 하야테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야테에서는 총원 169명 중 168명 혹은 169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주력 구축함 중 하나였던 시노노메는 이렇게 어이없이 급강하 폭격기도 아니고 비행정의 수평 폭격에 당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수의 동료 후부기급 구축함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 앞으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